혹시 요즘 무릎이 쑤시고 시큰거려서 걷기가 힘드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한 번씩 욱신하고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시죠?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을 먹어도 잠깐 괜찮다가 다시 아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계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인근의 대학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현재는 경기도에서 작은 내과를 운영하며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고 있는 의사 윤태수입니다. 올해로 78세가 되었고 진료한 지는 벌써 4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약이나 주사로는 잠시 좋아졌다가 다시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을 나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 말고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 질문을 수천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실제로 효과를 봤던 아주 간단한 생활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바로 소주에 이것을 섞어서 무릎에 발라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먹는 게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외용법이라 위나 간에 부담이 없고 통증 부위에 직접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40년 넘게 환자를 보면서 이 간단한 방법으로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아프던 분들이 훨씬 편하게 지내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소주에 넣는 이것의 정체와 과학적 효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만드는 법과 올바른 사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실제로 효과를 본 환자분들의 사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무릎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생활 습관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무릎 아파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분의 통증을 줄이고 다시 편하게 걷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만났던 67세 이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일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오래 서 있어도 끄떡없었는데 60대 초반부터 무릎이 조금씩 뻣뻣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죠. 좀 아파도 참고 병원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견디는 거죠.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겨울 갑자기 무릎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서 한참을 주무르고 나서야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계단은 꿈도 못 걷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남편분이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이 어르신은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 뭐 하면서 몇 달을 더 버티셨습니다. 체면도 있고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시장 계단에서 무릎이 꺾이면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는 혼자 외출하는 게 무서워지셨다고 합니다. 결국 자녀분들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진찰해보니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고 염증도 심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단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면서 경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어르신께 하나를 더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릴 소주 생강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소주를 무릎에 바른다고요? 그게 되나요? 하셨죠. 저는 일단 2주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이 어르신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찌릿한 게 많이 줄었어요. 요즘은 시장도 다시 가요.
그때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분의 관절염이 완치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이 줄어들면서 일상생활의 질이 확연히 좋아지셨습니다.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오시는데 요즘은 손녀 손잡고 공원 산책도 다니신다고 하십니다.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왜 먼저 드렸냐면 무릎 통증이라는 게 그냥 아픈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이 더 불안정해지고, 결국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아하던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산책, 여행, 손주와 놀아주기,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하나씩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릎 통증 관리는 단순히 아픔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무릎 통증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무릎 통증이라고 하면 다들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무릎 관절과 주변 조직이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몇 가지 원인이 겹쳐서 통증이 생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왜 소주 생강물이 도움이 되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연골의 마모입니다. 무릎 관절 안쪽에는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게 완충 역할을 하는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을 쉽게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타이어와 같습니다. 타이어가 있어야 차가 부드럽게 굴러가듯이 연골이 있어야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40대 이후부터는 이 연골이 서서히 닳기 시작합니다. 타이어도 오래 쓰면 마모되듯이 연골도 세월이 지나면 얇아집니다. 특히 무릎을 많이 쓰는 생활 습관, 예를 들어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가 잦으면 마모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연골이 얇아지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과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근육과 인대의 약화입니다. 무릎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주변 근육과 인대가 받쳐줘야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무릎 관절은 집의 기둥이고 근육과 인대는 그 기둥을 잡아주는 버팀목과 같습니다. 버팀목이 튼튼해야 기둥이 흔들리지 않듯이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이 안정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뒤쪽의 햄스트링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쉽게 흔들리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셋째,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관절과 주변 조직의 회복이 늦어집니다. 또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염증이 쉽게 생기고 오래 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장마철처럼 기온이 낮고 습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건 혈액순환이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체중 증가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무게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견딥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려 2볼배까지 올라갑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kg에서 7kg의 하중이 더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무릎 통증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체중을 3kg만 줄여도 걷는 게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다섯째, 외상과 생활 습관입니다. 과거에 무릎을 다친 경험이 있거나 운동, 등산, 무거운 물건 들기 등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동이 잦으면 염증과 통증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좌식 생활, 즉 바닥에 앉는 습관도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양반다리,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는 모두 무릎 연골에 큰 압력을 가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모든 원인이 섞여서 통증이 심해진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치하면 더 빨리 진행되고 심한 경우 수술까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소주에 넣는 이것, 도대체 뭐길래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재료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재료죠.
차로 마시기도 하고 음식 양념에도 쓰입니다. 감기 걸렸을 때 생강차 한 잔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강은 먹었을 때뿐만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외용법으로도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생강을 외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강이 왜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액순환 촉진 효과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피부에 닿으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 막혀있던 수도관의 물을 세게 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통증 부위에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무릎 주변은 혈관이 가늘고 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인데 생강이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둘째, 한겸 진통 작용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 신호를 줄여줍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관절 주변의 붓기와 뻣뻣함이 서서히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이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근육 이완 효과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뭉치면 관절이 더 뻣뻣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이 긴장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생강의 온열 효과는 이렇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찜질을 했을 때 몸이 풀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여기에 소주의 알코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은 피부 표면에 기름막을 녹이고 모공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생강의 유효 성분이 피부 속으로 더 깊이, 더 빠르게 스며들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알코올 자체도 증발하면서 열을 발생시켜 온열 효과를 더해줍니다. 즉, 소주와 생강이 만나면 혈액순환, 한겸, 근육 이완까지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한 가지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무릎을 케어해주는 복합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던 환자분들 중에 밤에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치던 분들이 한 달 정도 쓰고 나서 훨씬 편하게 주무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관절 구조 자체를 고치는 건 아닙니다. 닳아버린 연골이 다시 자라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을 줄이고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늘어나고 움직임이 늘어나면 근육이 강화되고 근육이 강화되면 관절이 안정되는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이 소주와 생강을 어떻게 준비하고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소주와 생강입니다. 첫째, 소주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소주면 됩니다. 도수는 16도에서 25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싼 소주를 쓸 필요 없습니다. 일반 소주 한 병이면 됩니다. 알코올이 너무 높으면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으니 40도 이상의 술은 피해주세요. 둘째, 생강입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생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향이 강한 것을 고르세요. 쭈글쭈글하거나 말라 비틀어진 것은 효능이 떨어집니다. 말린 생강을 쓰셔도 되지만 효과는 신선한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생강은 한 번에 많이 사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편합니다. 보관은 냉장고 채소칸에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밀폐용기에 넣어두면 한 달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 냉동하면 6개월까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료를 준비했다면 다음은 사용하기 전에 간단한 손질 과정입니다. 먼저 생강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세요. 흙이나 먼지가 남아있으면 소주에 담갔을 때 불필요한 찌꺼기가 생기고 잡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척은 흐르는 물에서 손으로 문질러 주시거나 부드러운 솔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째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껍질을 벗기면 유효 성분이 더 빠르고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칼로 깎아내도 되지만 숟가락을 이용해 긁어내면 살 부분을 덜 깎고도 깨끗하게 벗길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훨씬 편하고 낭비도 적습니다. 껍질을 벗긴 생강은 두께 2에서 3mm 정도로 얇게 썰어주세요. 얇게 썰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소주 속으로 성분이 더 잘 퍼집니다. 만약 손목 힘이 약하시다면 칼 대신 채칼을 쓰셔도 안전합니다. 생강 100g 정도면 소주 한 병 분량에 적당합니다. 이제 유리병을 준비합니다. 유리병은 입구가 넓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생강을 넣고 꺼내기가 편하고 세척도 훨씬 쉽습니다. 집에 있는 잼병이나 피클병을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혹시 유리병이 없다면 내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유리병이 더 위생적이고 향 보존이 좋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건조한 유리병에 썰어둔 생강을 3분의 2 정도 채워 넣습니다. 너무 가득 넣으면 소주가 잘 스며들지 않고 우러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여유 공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소주를 부을 차례입니다. 소주는 생강이 완전히 잠길 만큼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생강이 소주 위로 떠오르면 공기와 닿는 부분에서 변색이 일어날 수 있으니 완전히 잠기도록 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략 소주 한 병 정도면 생강 100g을 충분히 담글 수 있습니다. 뚜껑을 단단히 닫고 서늘하고 햇빛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소주의 알코올이 날아가고 생강의 유효 성분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서랍장이나 싱크대 아래 같은 서늘한 곳이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병을 가볍게 흔들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 성분이 골고루 소주에 퍼져서 우러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최소 3일 이상은 우려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일주일 정도 두면 더 진하고 깊은 향과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연한 노란색에서 점점 진한 갈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생강 성분이 잘 우러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려낸 소주 생강물은 그냥 두고 계속 쓰시면 됩니다. 다만 사용하다 보면 색이 옅어지고 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새로운 생강으로 다시 담그시면 됩니다. 한번 담근 소주 생강물은 상온에서 3개월 정도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소주 생강물은 먹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릎이나 관절에 바르는 외용 전용입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완성된 소주 생강물을 무릎에 어떻게 바르고 어떤 순서로 사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도 바르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사용 전 무릎 주변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릎 피부에 땀이나 먼지, 기름기 등이 남아있으면 소주 생강물 속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피부 표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소주 속 알코올이 먼지와 반응해 자극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샤워 후, 즉 피부가 가장 깨끗하고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피부가 따뜻해지고 모공이 열려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희석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제 소주 생강물을 바르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깨끗한 거즈나 면, 화장솜을 준비합니다. 거즈는 의료용, 화장솜은 자극이 적은 두꺼운 제품을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소주 생강물을 충분히 적십니다. 적실 때는 소주 생강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까지 흡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피부에 대었을 때 충분한 양이 골고루 퍼집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가볍게 언뜻이 펴 발라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강하게 문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 표면이 손상되고 특히 어르신들의 얇고 민감한 피부에는 작은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르는 것보다 액을 흡수시키듯 살살 눌러서 스며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위에 얇게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속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눌러주세요. 바른 뒤에는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듯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마사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둘째, 소주 생강물의 온열과 성분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손이 따뜻한 상태여야 좋습니다.
손이 차갑다면 손바닥을 비벼서 온기를 만든 뒤 시작하세요. 마사지 방향은 무릎을 중심으로 안쪽, 바깥쪽, 위, 아래를 천천히 돌려가며 3분에서 5분 정도 해줍니다. 무릎뼈 주변을 손가락으로 살살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한쪽 무릎이 끝나면 반대쪽 무릎도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바른 후에는 보온을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른 부위에 얇은 무릎 보호대나 부드러운 타월을 가볍게 감싸주세요. 이렇게 하면 소주와 생강의 열감이 오래 유지되고 관절과 근육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보온을 하실 때는 너무 조이지 마시고 피부가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만 감싸주셔야 합니다. 순환이 방해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사용 횟수와 시간은 하루 1회에서 2회가 적당합니다. 추천하는 시간대는 저녁에 1번, 아침에 1번입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쌓인 무릎 피로와 뭉침을 풀어주고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1번 사용할 때 마사지를 포함해 총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용기간은 최소 2주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주부터 무릎이 좀 가벼워졌다 하고 느끼지만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해야 효과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본 환자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희수 어르신은 퇴직 후 동네 산책을 즐기셨는데 작년부터 무릎이 시큰거려서 아침마다 계단 내려오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아프기를 반복했죠. 그래서 제가 소주 생강물을 알려드리고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씩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3일은 그냥 좀 따뜻하다는 정도였는데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그 찌릿한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요즘은 장도 걸어서 다녀옵니다 하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사용하고 계시고 손녀딸한테 자랑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58세 박정미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는데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다 보니 무릎이 심하게 부어오르곤 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철이 되면 무릎이 욱신거려서 밤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드셨지만 바쁘신 와중에 병원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주 생강물을 알려드리고 장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에 1번씩만 바르라고 했습니다. 2주쯤 되니까 밤에 잠을 훨씬 잘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게 줄었다고요. 지금은 장마철에도 예전처럼 밤새 뒤척이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75세 정수남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수십 년간 무릎을 혹사시킨 탓에 양쪽 무릎 모두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수술을 권유드렸지만 나이도 있고 수술이 무섭다고 하셔서 일단 보존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분께도 소주 생강물을 알려드렸는데 처음에는 이런 게 효과가 있겠냐고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나니까 계단 오를 때 잡아야 했던 난간을 안 잡고도 올라갈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6개월째 꾸준히 사용하고 계시고 요즘은 손주들과 공원 산책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62세 최명순 씨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사무직으로 일하시다가 은퇴 후 등산을 시작하셨는데 무릎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무릎이 덜덜 떨리고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등산 동호회 활동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많으셨죠. 제가 소주 생강물과 함께 간단한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산 내려올 때 무릎이 떨리는 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동호회 분들과 일주일에 1번씩 산에 다니신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 험한 코스는 피하시지만 그래도 산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환자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꾸준히 하셨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신 분들은 당연히 효과를 못 보셨습니다. 하지만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매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개선을 느끼셨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방법을 쓰실 때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잘못 쓰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무릎 주변 피부에 상처나 찰과상, 긁힌 자국이 있으면 소주 속 알코올이 스며들어 강한 자극과 통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이 상처를 자극하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릎 피부가 벗겨져 있거나 습진, 발진이 있다면 그 부위는 피해서 바르셔야 합니다. 둘째,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꼭 확인하세요. 생강이나 알코올에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손목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30분 정도 두고 보는 것입니다. 가렵거나 붉어지면 사용을 중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괜찮으시지만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열감이 심하거나 부기, 발열이 있는 경우는 사용을 피하세요. 무릎이 붉게 달아오르고 만지면 뜨겁게 느껴진다면 급성 염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알코올과 온열 효과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급성 통증이나 열감이 심할 때는 병원에서 진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하루 사용 시간을 과도하게 늘리지 마세요. 좋다고 하니까 많이 바르면 더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 생강 성분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1회에서 2회, 한번 바를 때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당뇨가 심하거나 피부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 열감이나 자극을 잘 못 느껴서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피부 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봤던 환자분 중 73세 박광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몇 달 전부터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죠. 제가 이 소주 생강물을 알려드렸고 분명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지만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 5회에서 6회씩 바르기 시작하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산책 나가기 전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잠들기 전 또 한 번, 거의 몇 시간 간격으로 무릎을 적시다시피 하신 겁니다. 처음 3일 정도는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이 좋아서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무릎 피부가 점점 하얗게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더니 가렵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열흘이 지나서는 피부가 갈라지고 옷에 스칠 때도 쓰라릴 정도가 되어서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진찰해보니 피부 표면이 심하게 건조해져 있었고 소주 속 알코올과 생강의 자극 성분이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게 하고 보습제를 하루 3번씩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은 무릎에 소주 생강물을 못 쓰게 했죠. 다행히 피부가 회복된 뒤에는 하루 1회에서 2회로 사용을 줄여서 다시 무릎 관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좋은 것도 적당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서 과하게 사용하면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적당히,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내 무릎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10초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펴기 힘든 느낌이 30분 이상 지속되십니까? 해당된다면 1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으십니까? 해당된다면 1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굳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해당된다면 1점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비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십니까? 해당된다면 1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 주변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는 날이 있으십니까? 해당된다면 1점입니다. 자, 결과가 어떠신가요?
0.2시라면 현재 무릎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시작하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1점에서 2.2시라면 초기 무릎 문제의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시면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주 생강물과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해 보세요. 3점에서 4.2시라면 무릎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병원 진료와 함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주 생강물도 도움이 되지만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2시라면 무릎 상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치하시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소주 생강물이 좋아도 그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건강을 지키는 한 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체 근육을 꾸준히 단련하세요. 무릎 관절은 근육이 보호해 줍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과 뒤쪽의 햄스트링이 무릎을 안정시키는 핵심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의자에 앉아 무릎을 쭉 펴고 10초 동안 유지하는 다리 뻗기 운동이 있습니다. 또는 벽을 등지고 앉는 자세, 즉 벽 스쿼트를 하루 1분에서 2분씩 하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30초만 해도 힘들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을 늘리면 무릎이 훨씬 안정됩니다. 둘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이 체중을 2kg에서 3kg만 줄여도 걷는 게 훨씬 편해지는 경우를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봤습니다. 체중 관리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단 음식과 튀긴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밤에 야식을 끊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무릎을 혹사시키는 자세를 피하세요.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오래 서 있기, 갑자기 뛰기 등은 무릎 연골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바닥 생활보다는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계단은 가능한 한 천천히 오르고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세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굽히지 말고 허리를 숙여서 들어올리는 것보다 쪼그려 앉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드는 게 좋습니다. 넷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무릎 건강에는 적당한 움직임이 필수입니다. 가만히 쉬기만 하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단, 통증이 심할 땐 걷기를 무리하지 말고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무릎 부담이 적은 운동을 하세요. 수영은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에 거의 부담이 안 가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다섯째,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무릎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겨울철에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이 무릎에 직접 닿지 않게 하세요. 특히 잠잘 때 무릎이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따뜻함은 무릎 건강의 기본이자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섯째, 스트레칭을 습관화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관절액이 분비되어 무릎이 부드러워집니다. 굳어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관절에 충격이 가니까 움직이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워밍업을 해주는 거죠. 일곱째,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밤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취미 활동을 가지세요. 몸과 마음이 편해야 무릎도 편해집니다. 여러분, 무릎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관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녁에 침대에 누울 때까지 걷고 서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모든 순간 무릎은 쉼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주 생강물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속 지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도움이 되는 보조법이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약은 아닙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 하체 근육 강화 운동,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 그리고 병원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관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45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지금 조금 귀찮더라도 하루 10분의 관리가 10년 후에 내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좋아하는 산책을 못 나가는 어르신, 계단 때문에 외출을 꺼리는 분 모두 조금씩 관리 습관을 들이면서 다시 활발한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괜찮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든 뒤에 관리하려면 시간도 더 걸리고 회복도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부터 무릎을 위해 단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 통증의 원인은 연골 마모, 근육 약화, 혈액순환 저하, 체중 증가,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소주 생강물은 혈액순환 촉진, 한겸 진통,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 무릎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소주에 담가 일주일 정도 우려낸 뒤 사용합니다. 넷째, 하루 1회에서 2회, 깨끗한 피부에 발라 마사지하고 보온해줍니다. 다섯째, 상처, 알레르기,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사용을 피하고 과용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하체 근육 강화, 체중 관리, 걷기, 스트레칭 등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여러분을 평생 지탱해줄 든든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튼튼하게 지키는 건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이나 가족분들의 무릎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무릎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릎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도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